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키워드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증시 오늘 날씨만큼이나 화창하게 개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모처럼 지수 오른 게 종목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섹터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낙폭과대 2차 전지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애플 관리 휴대폰 부품주들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낙폭이 컸던 만큼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화장품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에 화장품 중소형주들은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치한불이라든지 마녀공장 비롯해서 한국화장품 등 해서 그동안 좀 주춤거렸던 화장품 중소형주 단에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HLB 이쪽이 아시다시피 이제 결과 나오게 되는데 승인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조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좀 강세 보여주면서 바이오 섹터주들 HLB 그룹 포함해서 지금 삼천단제약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 해서 바이오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이제 전력기기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주들이라든지 해운주들 이런 쪽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 반도체 기술주들 간밤 미증시에서도 이런 움직임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이제는 정말 20만 원, 20만 닉스가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힘이 아쉽기는 한데 8만 원 오늘은 찍고 그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부장 섹터도 같이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띱니다. 그런데 이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좀 분분한데요. 반도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원탑이죠. 하이닉스 HBM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삼성전자도 이제 새로운 모델 이런 쪽으로 해서 제품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양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관련되어서 약간 조금 부진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조정에 들어갔는데 또 실제적으로 또 그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반도체 다 급등하는 모습은 아시다시피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죠. 아시다시피 지금 CPI가 이제 예상치 하회로 나오면서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게 된다라면은 8,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대를 볼 수 있는 성장주 섹터주들이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 전까지는 좀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대체로 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대형주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기술적 반등의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또 반도체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수급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반도체가 쉬는 동안 많이 갔던 전력기기라든지 아시다시피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해운 이런 쪽들이 확실히 밀리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돈이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들어와서 끌어올려줄 수 있느냐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던 반도체와 기술주들 쪽으로 강하게 좀 스며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등의 지속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연속성 확인 수급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에 잘 갔던 종목군들에서 수급이 좀 이동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달려있다 의견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이쪽 이슈 많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들 운명의 날 드디어 왔고요. 여기다가 2차 전지, 낙폭과 대한 2차 전지 몇몇 종목군들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종목 하나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도 움직임 좀 함께 좀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난 화요일 날은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면 솔루스 첨단도 올라가는 거 보면 약간 동박 쪽으로도 살짝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게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매각이 될 것처럼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뉴스가 이제 주말에 나왔는데, 이제 뭐 SK그룹주들도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다만 이제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관세 때리기 하면서 이 부분으로 미국 내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지금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다른 섹터주들이 가면서 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섹터가 가려면 다른 섹터가 좀 죽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오면 뭐 어느 정도 다시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면 이쪽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 안에 있지만 이거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뭔가 모멘텀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뭐 만약에 미국발 관세, 중국에 매기는 관세에서 답이 나오는지, 사실 뭐 하반기에는 대체로 좀 2차 전지 쪽들이 조금 회복하지 않겠냐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이쪽 2차 전지 쪽으로 돌아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는 2차 전지 섹터 좀 매수가 일정 부분 좀 들어오고 있어서 연속성을 좀 더 체크해봐야 되겠다. 지금 최근에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좀 바닥에서 좀 수급이 좋은 편이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다시피 2차 전지 섹터주들은 확실히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 제약바이오는 뭐 아시다시피 이달 말 학회가 있습니다. 아스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 뭐 초록 공개 이후에 뭐 주가 흐름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HLB가 이제 승인 나오는지 여부, 요 부분이 또 시장에 좀 결정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오늘이기 때문에 요 리보세라닙 요거 FDA 승인 여부 좀 챙겨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요 부분이 다시 또 제약바이오 섹터한테는 좀 힘이 될 수 있는데,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도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의 개선성을 좀 계속 좀 봐야 되겠다. 다만 좀 낙폭이 과대한 상태 속에서 기술적인 흐름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종목별로 좀 기술적 대응하시되, 다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이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주도력이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뭐 에비엘 바이오라든지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삼천당이라든지 다 주도권이 있는, 지수 영향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한 쪽인데요. 조선과 해운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해운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느리게, 그리고 내릴 때는 너무 빠르게 내려서 다소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HPM이 6%나 하락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그러면서 뭐 고환율의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바뀐 건지 투자 판단을 달리 해야 될지, 조선과 해운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그동안 좀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수급 싸움입니다. 이쪽으로 수급 들어가면 저쪽에서 수급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해운과 조선 최근에 뭐 이제 유가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강하게 올랐고, 뭐 이제 운임지수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중동 사태 길어지면서 운임이 계속 강세를 보인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아도 해운주, 조선주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관심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도 뭐 한 지금 이틀째 깊은 조정에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한 16,000원 중반대 지적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신에 지금 수급이 이제 들어왔다가 또 빠지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노리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해운, 조선 뭐 이런 쪽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계업종, 기계업종이 아니라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에서 좀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화학주들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다시피 이제 화학주들도 또 이제 자율적인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도 좀 수급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의 상승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중국 쪽으로도 계속 외국인들 자금들도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뭐 정부에서 매입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중국 내수가 부양되면서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민감 섹터주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